오늘은 제가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받은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한 몇 년 됐죠. 몇 년 됐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중에 화물차에 있는 파이프가 그 도로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거를 좀 수습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게차 오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퇴근하던 도중에 다시 차를 돌려서 그 현장으로 갔는데 경사가 좀 있는 곳인데 25톤 화물차에서 파이프가 상당히 많이 도로에 떨어졌더라고요. 그 도로는 오르막 차선이고 왕복 4차선 정도 되는 데였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는 작업이 안 돼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들 입회 하에 좀 도로를 통제해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. 파이프도 약간 기름기가 있어서 미끄러웠고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밴딩 같은 부분도 다 떨어져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르막에서 작업이 안 돼서 그 파이프를 평지까지 한 100m 이상 들고 가서 다시 그 차에 상차를 하는 건데, 밴딩이 되어 있는 파이프를 상차하는 거하고 이 다 터진 파이프를 상차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많이 달라요.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했던 작업 중 하나인데, 그때 이제 화물차 기사님, 경찰관들 몇 분, 그 다음에 그 화물차 사장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, 작업이 제법 한 두세 시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, 저녁에. 약간 이제 작업 비용에 대해서 이 기사 잘못이기 때문에 뭐 단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았죠.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만 원을 이야기했고, 그쪽에서는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했는데도 10만 원 해달라고 그랬습니다. 좀 사정이 있다고.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뭐 20만 원을 합의를 받고 그 돈을 누가 줄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. 사장님은 이제 기사한테 미루고, 기사는 뭐 이런 거는 사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막 서로 분쟁이 좀 많았습니다. 분쟁이 많은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, 이거는 무조건 회사하고 제가 이제 쇼부를 봐야 되는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사님하고 쇼부가 보게 됐어요. 사장이 이제 기사님한테 그걸 미루고 기사님이 그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일단락이 됐는데, 며칠이 지나도 결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. 시간이 지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경찰에 고소를 했죠.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사기다 뭐 이런저런 걸로 고소를 넣었는데, 고소를 넣는 과정에서도 뭐 법원에 가서 그 집 주소로 이제 뭐 재판을 하기 위해서 뭐 송장도 보내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.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 것 같아요. 법무사를 끼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아마 더 많이 발생했을 건데,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바람에 한 15만 원 정도가 발생됐는데, 이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. 저희는 이제 법원에서 계속 법원에 와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라는 게 중간중간에 많이 왔습니다. 근데 그 화물차 당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. 1차, 2차, 3차 계속적으로 화물차 기사는 버티기만 하고 저희는 계속 서류만 넣고, 이런 과정이 한 1년 이상 지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중간에 전화를 하면은 또 뭐 주겠다, 안 주겠다, 주겠다, 안 주겠다, 이런 과정과 소송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, 마지막에 이 사람이 법원 판결 날 때까지도 그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, 이 승소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. 또 이제 동사무소 가서 뭐 초본을 떼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압류를 해야 되는데, 솔직히 뭐 돈 20만 원 가지고 압류한다는 게 쉽지도 않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희도 저 말고 뭐 한 2명 정도가 더 가야 되고, 입회하는 사람 입회하에, 그 다음에 그 법원 사람들 입회하에 이렇게 압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또 잘 안 돼서 미루고 하다가 거의 한 2년 정도 돼서 저희가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, 이걸 이제 압류라도 걸어야 되겠다, 도저히 안 되겠다, 이 사람은 줄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압류를 걸었는데, 이제 압류를 걸려고 그러면 또 동사무소 초본을 떼야 되거든요. 이 초본을 떼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고, 그래서 그 사람 법원 사람들하고 시간을 조율을 봐가지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, 이 초본을 떼 보니까 이 사람이 그때 저보다 한 5살에서 7살 정도 어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, 이 사람이 사망자로 나오는 거예요. 이제 판결은 다 이겼고 저희는 이제 돈만 받으면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이제 집에 가서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, 압류를 하려면 초본을 떼야 되고, 이 초본을 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사망자로 나오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.
이게 저는 이제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 15만 원 정도 돈을 썼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 끝나버린 거죠. 끝나버리고 그때 그 사람 카톡 프로필을 봤을 때 아기가 한 두세 살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도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저를 전화를 안 받으려고 전화번호 몇 번 바꾸면서 계속 제 전화번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카톡에는 친구로 추천이 오고,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 프로필을 보면 아직 애기도 어리고,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를 25돈도 했다가 뭐 5돈도 했다가 2.5돈도 했다가 이 회사도 좀 여러 번 바꾸더라고요. 결국 그래 돼서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끝났는데, 이런 경우는 솔직히 저도 좀 많이 황당하더라고요. 진짜 괘씸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독하게 돈을 받을 거라고 마음 먹고 초본을 떼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, 그런 마음도 좀 들고, 내가 이게 이 20만 원 때문에 한 2, 3년 동안 내 돈 한 15만 원 정도 써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내 일 못하면서 법원에 뛰어다니는 것조차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. 그래도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지게차비를 안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거를 민원을 넣어가지고 돈을 항상 받아왔거든요.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딱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. 이것도 제가 만약에 사장님하고 그 쇼부를 쳐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아마 조금 더 빨랐을 거예요. 이 회사는 법인카드, 법인통장, 뭐 법인통장이 있으니까 이 법인 통장 압류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을 안 주고는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도 뭐 20만 원 때문에 자기가 뭐 법원에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압류하고 이런 거는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개인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제가 이거를 겪고 나서 그걸 알았죠. 만약에 지게차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 개인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료를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뭐 민원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돈 받기가 쉽다. 아무튼 많이 황당하게 돈을 못 받은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돈 못 받은 경우가 이거 말고도 몇 번 더 있거든요. 그리고 해서 돈을 받은 경우도 있고. 그런데 요즘은 뭐 지게차라든지 다른 거 마찬가지로 진짜 내가 내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,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뭐 떼먹기가 좀 힘들어요. 내가 회사를 접을 생각이 아니면, 사업자를, 그러면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지게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다른 뭐 중장비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도 돈 못 받은 게 있으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쪽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는 게 나중에 돈 받는 거라든지 이런 데 깔끔하고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